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2022년도에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3개월 만에 이제 엑시트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추가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돈이 뭐 몇천밖에 안 되고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공부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돈을 모으시면서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고 그래야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거든요. 다 모은 다음에 공부해야지 하면 너무 늦으실 수 있어요. 피디님, 오늘 저희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누구 만나는데요?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건물주. 40대 초반에 건물 사가지고 은퇴하신 분. 하지만 일을 안 하진 않고 추가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건물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을 오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들의 꿈이죠. 40대 건물주로 은퇴하신 선한 건물주 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누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꿈이잖아요. 퇴사를 하고 건물주로 다시 새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섞어주시면서 네, 어떻게 퇴사를 했는지까지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입사하자마자 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건물을 사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저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었고요. 남편이랑 좀 빨리 결혼을 해서 좀 집을 빨리 사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모은 것도 아닌데 집부터 이제 덜컥 사면서 제 부동산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첫 내 집 마련은 몇 살에? 그리고 그때 종잣돈이 얼마였죠? 그때 한국 나이로 27살에 결혼을 했고요. 네. 뭐 남편이랑 모아서 갖고 있었던 게 한 4천만 원 정도였고 와. 27살에 거의 바로 분양권 아파트를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집부터 사야겠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하셨던 거예요? 25살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으니까 그때야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연수 듣고 그다음에 선배님들한테 듣는 정도? 제가 자산을 키워야지 라기보다 일단 아이도 빨리 낳게 돼서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네. 그때부터 그럼 부동산이 열풍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재테크 수단도 열풍이었나요? 제가 2010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그때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그 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때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뉴스에서도 바닥이다, 부동산으로 이제 더 이상 돈 못 번다 네. 그런 상태였는데 저의 회사 팀장님 좀 되게 멘토신 분이 계셨는데 너가 레버리지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셨고 적어도 제가 사는 게 고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실거주 겸 투자 겸 괜찮겠다 요 정도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양을 받고 네. 집값이 떨어지진 않으셨었나요? 그때 2010년도에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양권이 뭐 당첨됐던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전매 중간에 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플러스 P가 아니었고 마이너스도 그냥 제 값이었어요. 네네네. 플러스가 안 붙여져 있었던. 그래서 2년 후에 입주여서 그때 동안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주 시점에 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P가 되고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네. 떨어져서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실거주 그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곳에 이제 살 수 있어가지고 네. 전세를 2년 주고 네. 그리고 들어가야겠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네. 그 아파트는 나중에 올랐나요? 그렇죠. 예, 많이 올랐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수익을 보고 갈아타기를 했죠. 그러면 네. 그 첫 집은 동네가 어디셨었나요? 가재울 뉴타운 쪽이에요. 서대문구. 네. 네, 수세권역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첫 집 마련부터 퇴사하기까지 첫 집부터 건물까지 이제 다 만져보신 거잖아요. 네.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랬듯이 뭐 분양을 하셔도 좋고 근데 지금 워낙 분양 시장이 이제 과열이다 보니까 그렇죠. 꼭 분양에만 이제 목매실 게 아니고 수도권 아파트로 뭐 갭 투자가 됐던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후에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초보자분들한테 처음 시작하는 거 아파트 투자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은님만의 그 투자 과정도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파트로만 계속 하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투자 형태로 하고 있는지가. 뭐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분양권 아파트를 첫 투자를 시작으로 다행히 이제 좀 장이 좀 좋아지면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 아파트로 이제 마포 쪽으로 실거주로 또 갈아타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책도 많이 읽으면서 네. 계속 서울 아파트에 대한 자신도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개인 대출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결국 우리 그 국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인들도 와서 대출을 해달라, 네. 집을 샀다 하면서 계약서를 많이 내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던 그런 대출 건들에도 네. 외국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서울 아파트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 리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겨서 이제 갈아타기를 한 후 제가 또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좀 뭔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2022년도에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 이제 아파트 2개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상가와 또 다가구 주택까지 그렇게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아서 지금의 뭐 지방에 작지만 이제 건물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경매 시작하실 때 뭐 물건 분석, 권리 분석도 있지만 명도도 해야 됐을 텐데 네네. 그런 거는 무섭진 않으셨는지. 무서웠어요. 처음에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은행에서 제가 경락자금 대출이나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좀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긴 한데 뭐 명도를 당연히 해본 적은 없었고,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 상가와 다가구 주택을 하기 전에 먼저 아파트로 단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방 아파트를 이제 단타로 이제 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명도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아파트에서 어렵지 않게 했고요. 그게 이제 자신이 생겨서 네. 그 다음 이제 상가와 다가구 좀 여러 명의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아파트 낙찰 받으셨을 때 네네. 뭐 지방에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수익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뭐 아파트가 사실 이제 워낙 경매에서는 인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낙찰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저도 수익을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처음이니까 이제 적은 수익을 생각하고 이제 높게 쓴 것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이제 엑시트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추가로 하게 되었어요.